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2022년의 두 번째 날이자 첫 번째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참 2022년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믿기지가 않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해 목표를 정하셨나요? 올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2022년의 두 번째 날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글로벌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코로나의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힘든 나날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경기 부양 측의 일환으로 엄청난 양의 달러를 푸는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전례 없던 정책으로 인해 현재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CEO이자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연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봄 혹은 여름 경기 침체에 올 수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어려운 일이다. 직감적으로 2022년 봄이나 여름쯤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늦어도 2023년 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다음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조금 경기가 살아나나 싶었지만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리게 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간의 격차가 엄청난 수준으로 벌어지게 되었죠. 또한 시대가 바뀌며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현재 휘청거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변화에 잘 대응하는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중앙정부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자금 유입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최근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디파이, NFT, 메타버스, 심지어 최근에는 웹 3.0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 이러한 것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이번 연도 대규모 경기 침체가 도래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게 될까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러시가 이어진 데에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기능이 대두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이 금의 2.0 버전이다,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이 최고라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한 외신에서는 비트코인과 금의 수익률을 비교하였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금보다 비트코인이다.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이제 금은 4% 하락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경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이 약 60% 상승한 반면 금은 약 4% 하락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낮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만약 비트코인이 없었더라면 무제한 양적 완화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자금들이 금으로 몰려 들어갔겠지만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량과 더불어 해킹이 불가능한 완전 무결성의 보안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죠. 이 마이클 세일러 역시 금에 대해서 언급할 때면 금은 죽은
바위이며 희망이 없다라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번 연도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더욱 실질적으로 다가올 예정인 만큼 금에 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또 높죠. 시장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현재 금의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참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코인이죠. 이 비트코인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는 작년이라고 말해야겠죠. 2021년 8월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이후에 소각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개당 희소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 속 실제로 작년 상승률로만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캐나다의 한 백만장자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유명 기업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백만장자 케빈 오리어리의 경우는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금융 서비스 및 거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다. 트랜잭션을 통합하고 이더리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개발되고 있다며 다만 이더리움의 다양한 단점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헤드라 해시그래프, 폴리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세럼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단일 토큰 혹은 코인을 포트폴리오 5% 이상은 할당하지 않는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최근 NFT와 이제 웹 3.0의 확장으로 인해서 기반 플랫폼 코인인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모든 금을 팔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화제가 되었었던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이더리움으로 바꾸었다는 소식이 밝혀져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작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만큼 이번 연도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는 완전하게 2022년도가 되면서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좀 안 꼬였으면 좋겠는데 무튼 2021년도를 돌이켜보았을 때 특히 연말 들어서 디파이와 NFT 그리고 메타버스 등 많은 키워드들이 나왔었는데요. 얼마 전에 트위터의 CEO이죠. 이 잭 도시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뜨거운 설전을 벌인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웹 3.0인데요. 이 웹 3.0이 2022년 더욱 부각이 되며 암호화폐 산업이 호황을 맞이할 것이란 견해를 내비친 인물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캐피털 CEO 2022년 웹 3.0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 호황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핀 볼드에 따르면 레이스 캐피털 CEO 알프레드 창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1일 거래량은 2020년 500억 달러에서 2021년 1000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나스닥 거래량은 2000억 달러로 동일했다면서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웹 3.0의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산업의 2022년 호황을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웹 3.0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웹 3.0이 있다면 1.0과 2.0이 또 있겠죠.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웹 1.0의 경우는 WWW이죠. 월드와이드 웹의 시작인 1991년부터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서비스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이 웹 1.0의 특징은 이제 일방적인 정보 전달 서비스였다는 점인데요. 속도 또한 굉장히 느렸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영상보다는 이제 글자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 서비스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웹 2.0은 무엇일까요? 이 웹 2.0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의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와 같이 양방향으로 공유되는 정보 전달의 단계인데요. 인터넷의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셈이죠.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네이버 블로그, 싸이월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있죠. 현재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IT 공룡 기업들의 서버에 축적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벌이고 이것이 또 보안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구글의 알고리즘은 소름이 돋는 상태이죠. 개인 맞춤형 광고는 개인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활용했기에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중앙화된 웹 2.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웹 3.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디파이와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를 이을 차세대 메타로 지목된 웹 3.0은 무엇일까요? 이 웹 3.0은 2.0의 보안 문제 등을 탈중앙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탈중앙화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블록체인, 암호화폐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플랫폼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기업에 넘기는 대신에 인터넷 아이디라는 공용 인터넷 신분증을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모든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집안 모든 가전제품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켜고 끌 수 있는 것처럼 편리한 셈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게임사들에게 가파르게 퍼지고 있는 P2E, 즉 플레이 투 원 장르의 경우에도 게이머들이 단순 플레이어를 넘어서 보상을 토큰이나 의결권을 가지는 지분을 나누어 주는 방식 또한 웹 3.0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저 마케팅 용어일 뿐이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세상이 정말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웹 3.0이라는 변화가 과연 세상을 바꿀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성장을 하게 될지 그저 잠깐의 반짝 유행으로 사라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내용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2021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 상위 10개의 차트표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10개의 코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는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해였죠. 특히나 알트코인들의 성장세가 눈부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10개의 코인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위의 샌드박스 16,200%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었죠. 2위는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16,100%의 성장세를 보여주며 7위는 디센트럴랜드, 특히 이제 흔히 마나라고도 불리우는 3,943%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코인을 또 메타버스 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킬러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위는 폴리곤 14,400%의 성장세를 보여줬으며 4위의 테라, 이제 루나라고도 불리우죠. 13,800%의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5위의 팬텀의 경우는 13,000%, 6위의 솔라나 9,300%, 얼마 전 뉴욕 지하철에도 광고를 내걸었던 9위의 아발란체가 2,780%의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코인이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는 코인들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밈 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8위의 도지코인이 2,943%, 10위의 시바이누 토큰의 경우는 1,608%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상위 10개의 코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참 지난해 돌이켜보았을 때 많은 코인들의 성장세가 돋보였었는데요. 이번 2022년도 또한 기념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2021년도 끝날 줄로만 알았던 미 SEC와의 소송이 이번 연도까지 이어지며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리플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리플사 측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그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한 변호사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3개월 뒤이죠. 4월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리플 SEC 소송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로펌 호건의 파트너 제레미 호건의 경우는 오늘 오전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소송이 내년 4월, 이제 올해 4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소송 종결이 여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앞서 11월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에는 소송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언급한 바 있었죠. 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에 대해서 리플사 측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듯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리플사가 패소할 것이라는 분석들 또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사가 패소를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과연 리플사가 패소하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또 승소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안타깝지만 미국의 규제 기관인 미 SEC를 패소시킬 재판관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 미 SEC가 패소를 한다면 여태까지 SEC에게 발목이 잡혔던 그리고 판결이 났었던 블록체인 기업들의 반발이 심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킬 만한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리플사와 미 SEC가 합의하는 것이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것을 리플사 또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에는 나중에 또다시 발목을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중간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2021년 진행되었던 소송의 상황들을 지켜보았을 때 여러분들 또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소송의 모든 정황들은 리플사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미 SEC의 경우는 시간 끌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 끌기는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합의되는 쪽으로 도출이 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2020년 말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상승하던 XRP의 가격을 단박에 박살내버린 SEC의 소송이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오랫동안 XRP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소식인 만큼 이번 연도 리플사 쪽 유리한 측면으로 합의되어서 이제는 그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참 징글징글했던 소식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1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참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며 조금 반등하나 싶었지만 또다시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새해가 밝아온 만큼 암호화폐 시장 또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한편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과 진척 상황들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을 원데이 투데이 투자할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항상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해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